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매를 공부하시다 보면 당해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해한 당해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해세는 무엇을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당해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런 순으로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건데요. 먼저 당해세란 무엇이고, 그리고 당해세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당해세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쉽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당해세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동산 자체에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금에는 보통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 국세, 그리고 지방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당해세는 이렇게 되는데요. 국세는 상속증여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공매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 재산세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종합부동산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당해세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당해세는 이 부분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표는요, 공매에서 돈을 받아가는 순서인 배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최우선 변제라는 게 중요해요.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근저당, 그리고 여러 가지 빚보다 먼저 순서에 상관없이 경매나 공매에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액 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 기억나시죠? 작은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당해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최우선 변제에서도 순서는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 같은 경우는 세 번째라고 해서 한 번에 받아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당해세라고 해서 네 번째에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경매 절차에서 날짜 순서로 받아가기 때문에 이 당해세는 가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그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공매에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받아가는 금액만큼 임차인의 보증금이 공매에서 덜 받아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세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뭘 어려워하시냐면 구별하는 게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금의 종류는 많죠. 그런데 그 세금을 딱 봤을 때 당해세라고 정확하게 딱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당해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당해세는 이 재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특히 5억 이하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요. 이 지방세라고 해서 지자체, 광주면 광주, 남양주면 남양주 자체에서 걷는 세금인 이 재산세가 가장 당해세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당해세를 구별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남양주에 있는 물건인데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위 상단에 있는 이 주소만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에 있으니까 이 남양주 물건의 당해세는 남양주 시청이나 아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국세면 남양주 세무서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 물건 보니까요. 전입일이 2015년 9월 7일이고 나머지 설정일자라고 해서 등기부 등본에 있는 빚의 날짜가 2015년 9월 7일 전입 날짜보다 빠른 날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전입한 임차인을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서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공매 절차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을 당해세라고 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요. 그리고 이 당해세는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산명세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면 되냐? 이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임차인 계시고요. 포천, 송파. 아까 이 물건이 남양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남양주 시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자체에서 세무과 시청이나 아니면 보통 국세 같은 경우도 지자체 세무서에서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남양주 시청이나 남양주 세무서를 보면 이게 당해세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죠? 47,000원이에요. 특히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하나 더 보고 구별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공매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자, 1억 600만 원입니다. 근데 충주시 교연동이라는 곳에 있는 아파트네요. 성남이 아니고요. 이 물건에 대한 지자체에서 충주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충주시청이나 충주세무서라는 이름이 나오면 당해세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고 90% 이상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금액이 얼마죠? 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024년인데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해세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요. 뭐가 엄청나게 많죠. 복잡하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다른 확정일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확정일자와 당해세에 또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해세가 돈을 받아가는 순서에 대한 날짜의 선후를 따져가지고 확정일자가 더 빠르면 확정일자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돈을 받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최우선 변제에 있던 당해세가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해세가 임차인,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언제부터 개정이 됐냐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공매에서 낙찰되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 낙찰되고 허가된 물건부터 적용이 되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법정기일은 따져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정기일은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재산명세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법정기일이라는 오른쪽 중앙 상단에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나눠서 앞에 있는 걸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2019년 1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2019년 1월 1일이면 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법정기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정기일이 빠르면 임차인의 확정일이 있는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 당해세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정확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법정기일만 잘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공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매 법정기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 당해세 영상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매를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부자일 거야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일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